여러분은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율곡이이의 현명한 어머니, 혹은 교과서 속에서 만났던 그림 잘 그리는 여인의 모습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는 신사임당의 모습이 그녀 삶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의 축소판이자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피어났던 저항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녀를 둘러쌌던 조선의 법과 관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선택과 희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500년의 역사,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초기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주체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풍습이 남아있던 초기에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머무는 친형 제도가 일반적이었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는 등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죠. 강릉 오죽헌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어린 신사임당이 자유롭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어쩌면 그 시대 여성들이 누렸던 한 조각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적 가치관이 국가의 근간으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여성의 삶은 점차 그 그림자 속으로 잠식되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돌본다는 남녀 유별의 사상이 굳건해지고 여성에게는 오직 현모양처라는 이상적인 역할만이 강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는 조항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물론 개인의 자유마저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또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 속에서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막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한 신사임당에게도 시대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친정인 강릉에 머물며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친정살이를 상당 기간 이어갔는데요. 이는 겉으로는 친정에서 지내는 것이지만 당시 사회는 여전히 결혼한 여인에게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친정살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쩌면 그녀는 시댁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변화는 여성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딸에게도 재산이 상속되었지만 점차 아들에게만 상속이 집중되면서 여성은 경제적인 독립성을 잃고 오직 남편이나 아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아들을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총은 물론 심지어는 이혼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한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야 했던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신사임당 역시 여러 딸을 낳은 후 늦게 율곡이이를 낳았으니 그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교육의 기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들에게는 과거를 통해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오직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만이 주어졌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재능을 펼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죠.
이상적인 현모양처라는 칭송 뒤에 가려진 개인의 고통과 희생은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여인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존재의 이유를 탐색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밤늦도록 고요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자아를 지키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소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예술과 자녀 교육을 통해 강인하게 저항했던 신사임당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신사임당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밤늦도록 붓을 들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시대의 가혹한 제약으로부터 내면의 자아를 지켜내고 강인한 힘을 기르는 소중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맞서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 특히 섬세한 필치의 초충도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작은 풀벌레 한 마리, 싱그러운 풀잎 하나하나에 그녀의 깊은 관찰력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치 캔버스 안에 자신만의 온전한 상을 창조하듯 그녀는 붓끝으로 세상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한 여인이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조용한 수행과도 같았을 거예요. 고요한 밤, 붓을 든 신사임당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듯 했을 겁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성과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특히 그녀는 아들 율곡 이이뿐만 아니라 여러 딸들에게도 학문과 예술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죠. 당시 여성에게는 엄격히 금지되던 학문적 탐구를 딸들에게 허락하며 그들이 지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넘어 여성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 재능을 펼 기회를 주려는 조용한 저항의 몸짓이 아니었을까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틀을 깨고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주려 했던 그녀의 지혜로운 노력은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듯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신사임당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살림을 꾸려나가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죠. 이는 그녀가 이상적인 현모양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력과 강인한 생활력을 겸비한 주체적인 여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고 예술과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인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직접적인 투쟁의 기록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노력이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더 깊고 강렬한 울림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강인함이 반드시 거창한 외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강인함이
반드시 거창한 외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신사임당은 바로 그러한 조용한 강인함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엄격한 틀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투쟁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몸부림이었죠. 그녀의 이러한 저항은 가장 먼저 예술이라는 섬세한 언어를 통해 발현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었죠. 특히 섬세한 필치로 풀벌레와 식물을 그린 초충도는 어쩌면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던 존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듯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도 존재의 가치를 역설하려는 은밀한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들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했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한 듯합니다. 이처럼 그녀에게 그림은 단순한 재능의 발현을 넘어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용한 무기였던 셈이죠. 그리고 신사임당의 강인한 의지는 자녀 교육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율곡 이이와 같은 아들들에게만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딸들에게도 글과 그림을 가르치며 지적인 성장을 독려했죠. 이는 딸들이 단순히 현모양처의 길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딸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전수하는 것은 훗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던 자유로운 교육의 정신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하려 했던 신사임당의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녀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남다른 지혜와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단순히 예술에만 몰두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인한 생환인이기도 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신사임당이 주어진 역할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가족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주체적인 여성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고결한 이상과 현실적인 지혜가 균형을 이룬 놀랍도록 입체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색에 잠기거나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미래를 심는 방식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녀의 일상 속에는 시대의 제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지켜내려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노력이 숨쉬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직접적인 반항보다 더욱고 오랜 울림을 지니며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강인함과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묻는 듯합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단순히 현모양처라는 이상적인 틀 안에 갇힌 채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시대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한 인간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칭송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지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훌륭한 자녀 교육의 사례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훌륭한 자녀 교육의 사례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여운은 우리에게 신사임당의 삶이 단순히 율곡 이이의 어머니라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죠.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뛰어난 지성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으며 때로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등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지키고 확장해 나갔던 인물이었음을 말입니다. 밤늦도록 고요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 아들뿐 아니라 딸들에게도 글과 그림의 가치를 일깨워 주던 모습은 그녀가 시대의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꿋꿋이 강인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일 겁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어쩌면 당시 조선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다양한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초충도와 묵화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생명력으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는 마치 그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대에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에서 빛나고 현대의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삶을 되새기는 것은 그녀의 투쟁과 성취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칭송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지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삶은 희생만을 강요받던 시대에 주체적인 선택과 성취의 서사를 써내려간 한 여성의 위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저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기 위함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적 제약과 편견에 맞서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신사임당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주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사임당과 같은 저항의 의미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